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는요. MBC에서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오늘부터 회사에 정식으로 다시 출근을 했는데요. 지금 암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일인데 오늘 이렇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까 정말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요, 병상에서 물끄러미 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들어왔습니다. 그 12월에 빨간 날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하나는 원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날이죠. 그걸 보면서 그 순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야, 다음 주에 대선이 치러진다라면 아직도 멀었겠구나. 정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겨냈고요. 그 촛불 시민들의 항쟁, 그분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네, 이용마 기자 이제 복직도 됐으니까 빨리 암도 좀 확실히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MBC 뉴스데스크 앵커도 바뀌었다죠? 이 배현진 아나운서 하차 이후에 임시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는 18일부터 개편되는 뉴스데스크는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는 MBC 기자협회장을 지냈고요. 2012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5년 만에 복직이 된 상태인 것이고. 복직되자마자 그렇죠.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 그렇습니다. 예. 또 손나온 아나운서도 파업 이후에 오랫동안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도국장이나 정치부장 같은 보도국 의 핵심 간부들도 2012년 파업 이후에 배제됐던 인사들로 다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장수 아나운서 국장을 지냈고 동료들을 배제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 신동호 국장의 교체도 지금 예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이라고 여전히 비판이죠? 오늘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시인 이육사의 시 절정까지 인용을 하면서 인사 발표가 난 지난 금요일을 피해 금요일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하루 만에 보도국을 모조리 숙청을 했고 보도 개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했던 직원들 는 아이스링크가 아니라 화장실 근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MBC 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를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는 어떻게 돼갑니까?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추진비 유용 혐의를 적발당한 KBS 이사회 강규영 이사의 해임 절차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 절차에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KBS 이사회는 현재 여야가 5대6으로 강규영 이사가 빠지고 여당 성향 이사가 충원되면 고대영 사장 해임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원에 따르면 강규영 이사가 사적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1,380만 원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엔 동호회 회식, 식사 배달, 뮤지컬 음반 구매, 해외여행에서의 식사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방통위가 특정 이사의 해임을 결의해서 청와대로 보내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반발 이런 것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YTN도 아직 내부 논란이 좀 있는 모양이죠? 이 노조와 사측이 해직된 노정명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는 선에서 좀 타협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지난 9년 중에 3년 이상 보직을 맡은 간부들에 대한 보직을 보류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면서 지금 다시 또 싸움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특히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보수정권 당시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칼럼을 썼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논란이 시작
살짝 좀 뭐 티끌티끌하군요. YTN이.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중 간에 좀 파열음이 나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14일에 개최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게 필수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신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한중 간의 이견 때문에 생겼다라는 점은 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해 차이, 사드 문제죠 결국. 언론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드 관련 언급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를 좀 원했는데 중국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들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왕이 외교부장 등이 최근에 여러 자리에서 언행을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이른바 삼불 입장을 재차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을 요구할 그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문제 푸는데 같은 목소리 내기가 더 쉽지 않겠네요. 이 중국이 삼불 입장 이행을 이제 계속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중국의 부상과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 이 속에서 삼불 입장이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특히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이 삼불 입장의 실질적 내용인 사드의 추가 배치 검토, 미국 주도의 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화 가속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북 자체 제재를 추가 발표했는데 중국은 전쟁은 결사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문제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대북 문제 개입에 대한 이 태도의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강경론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강경론이라면 선제 타격론 이런 거죠? 지금 미국 언론에 요 며칠 사이에 북한과 전쟁을 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선제 타격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이나 기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백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들 이 미국 언론들이 느낀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많이 쓴다? 그렇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선제 타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하고 주말에 둘이 골프를 쳤는데 여기에 지금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네. 또 하나 불안한 점은 이 모든 전문가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했던 예루살렘 대사관의 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겠다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도 전문가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70% 이상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은 또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4일 만에 가격이 25%가 떨어졌고 4,400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독 시장 과열 현상이 심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훨씬 컸는데요. 지난 8일에 2,500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 어제 한때 1,4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비트코인에서 분리되는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사실상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또 혼란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부터 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내년 1월물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가격이 또 20% 넘게 치솟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데 가상화폐가 과연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볼 거냐 지급수단으로 볼 거냐가 향후 규제 내용을 좌우하게 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통화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 더 일반적인 형태로 좀 광범위하게 지급수단으로 쓰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지금 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워진다라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금융당국은 지급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비트코인 가격 급변동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환인 폰지에 가깝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선물거래 금지와 제도권 금융회사의 거래 참여 금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며칠 전 2,500만 원이었다가 어제 한때 1,400만 원 이런 건 사실 손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기엔 그런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담고 있죠. 그래서 그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보고 더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생각들이 있어서 해외에서는 일부 이 비트코인을 좀 국가적인 체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